자, 24학년도 9월 고3 평가원 모의고사 빠른 해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평가를 해보자면 킬러 문항을 뺐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은 그런 시험지인데 일단 등급은 한번 좀 나와 봐야 어떤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제 혼돈의 카오스라 일단 난이도 자체는 많이 낮아졌다고, 체감 난이도는 낮아졌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실제로 현역의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질지는 등급이 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총평은 좀 난이도가 낮아졌다. 그리고 많이 어려운 문제는 확실히 좀 줄었다. 이전에도 좀 줄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 이 영상의 목적은 빠른 해설이라서 손으로 직접 풀지는 않을 거고 제가 풀어놓은 풀이를 가지고 해설을 간략하게 하면서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자, 1번 간단한 지수법칙 문제죠. 자, 얘랑 둘이 더하면 3의 제곱 되기 때문에 5번 되겠고, 자, 요거 f'1이라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거 미분에서 1 넣으면 3번 되겠고, 자, 이번엔 자, 코사인이 3분의 루트 6이니까 그림 그려서 여기가 3, 여기가 루트 6, 그럼 피타고라스를 여기가 루트 3이 될 테니 탄젠트는 루트 6분의 루트 3, 즉 루트 2분의 1 되겠는데 4사분면이기 때문에 부호 마이너스 줘서 답은 2번. 자, 마이너스 2에서 우극한, 마이너스 2에서 우극한 여기죠. 마이너스 2. 1에서 좌극한 여기죠. 0. 마이너스 2랑 0이랑 더해서 1번. 5번 모든 양이 양수인 등비수의 레인에서, 자, 이런 것들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초항이랑 공비, 미지수 2개, 식 2개 계산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AR 제곱, 요거는 AR 7제곱 계산해서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AR 5제곱 그래서 요거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고, 그런데 방금 우리가 구한 얘가 A5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12라는 얘기 집어넣어주면 A7이 이러니까, 그러면 A5에서 A7로 갈 때 공비가 2번 곱해졌을 텐데 그게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R제곱이 2구나. 그러면 11번째 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요거 이 녀석한테 공비를 6번 곱한 거, 5번째 항한테 공비를 6번 곱한 게 11번째 항이 될 테니까 5번째 항 12에다가 요거 R 6제곱이면은 8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5번. 자, fx,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이고 x는 3에서 극소이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고 f 프라임 3은 0인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적용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이 녀석을 미분한 도함수, 이 녀석 는방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인 거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 근이니까 둘이 더하면 그게 마이너스 3분의 2a, 둘이 곱하면 그게 3분의 b. 그래서 a, b 구했고, 극대값이라는 건 f-1 계산하자는 거니까 6 나와서 3번. 7. 자, 요렇고 이렇게 줬는데 예구하자고 했으니까 일단은 통분, 요거 일단 통분해보고 나면 여기 a 곱하기 b, 요거는 로그 9a로 바꿔주고, 요거는 대놓고 로그 3의 32라고 줬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3, 여기 9 보니까 맞춰주고 싶죠. 그래서 3제곱, 그래서 2 앞으로 뱉어주면 요거 3으로 약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맞춰줄 거니까 3은 여기다 올려서 그럼 8 될 테니까 여기서 밑변환 들어가면 이렇게, 요건 2의 세제곱, 요건 2의 5제곱이니까 3, 5 나와서 3분의 5, 4번. 8번 다항함수 fx가 요거 만족한대요.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분, 요거 부정적분 해주면
더하기 C였는데 F0이 4라 그랬으니까 요거 4라고 바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F1 구해야 되니까 여기 양변에 X에다가 1 대입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F1이 나오면서 요게 3 된다는 거. 그럼 F2는 마저 2 넣고 계산하면 답이 되겠죠. 4번. 자,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부등식 요거. 자, 삼각 반부등식 얘기는 그래프에서 하는 거니까. 자, 코사인 x를 그려주고, 자, 사인 7분의 파이. 우리 이런 건 모르죠. 이런 건 몰라서 이게 뭐지? 하지 마시고 그림 그리면 돼. 그래서 사인도 같이 그려놓고. 그럼 여기서 7분의 파이면 뭐 대충 여기 있을 테니까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거는 여기 이 값이죠. 그러니까 코사인이 이 값보다, 즉 이 그림에서 이 코사인 그래프가 요게 y는 사인 7분의 파이라는 상수함수니까 코사인 그래프가 이것보다 낮아지는 거 여기죠. 여기 얘기하자는 건데 그게 이렇다고 하니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얘를 구하자네. 자, 그러면 대칭성 이용해야죠. 삼각함수 제일 중요한 성질은 대칭성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 알파랑 7분의 파이는 얘네 둘이 중간에 4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7분의 파이와 알파를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된다고 해서 알파를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방금 알파를 구했으니까 요 베타는 그러면 또 알파와 베타의 중간에 여기 얘가 파이니까 알파와 베타의 중간에 파이가 있다 라고 하면서 뭐 베타를 구할 수도 있겠고, 자, 아니면 여기서 이제 평행이동 관계도 있죠. 어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평행이동 관계니까, 그래서 여기랑 같은 거, 즉 이 길이도 7분의 파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이 베타라는 것은 2분의 3파이에서 7분의 파이만큼 더 오른쪽으로 가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알파 베타 이렇게 구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 얘기하자면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주기성? 노노. 대칭성입니다. 대칭성이 가장 중요한 성질이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간에는 이런 대칭성도 있고, 즉 얘네 둘 혹은 얘네 둘에서의 대칭성도 있고, 그리고 얘네 둘에서의 평행이동 관계 같은 것도 있다는 거 꼭 좀 아셔야 되는 성질. 10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yfx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yfx 위의 점 2,3. 자, 더 읽지 말고 y는 fx 위의 점 2,3에서 이미 f는 3이라는 거 하나 건지고, 그래서 거기서의 접선이 요거 지난다. 그럼 우린 지금부터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fx 위의 점 여기서의 접선이 얘 지난다라고 해서 식 하나, 얘 위의 점 2,3에서의 접선이 이거 지난다고 해서 식 하나 만들면 되겠지. 왜냐면 지금 3차함수 초고차항 줬으니까 미지수는 3개인 상태에서 식을 3개 찾으면 되니까. 근데 요거 여기서 하나, 그리고 요 접선이 이거 지난다는 거에서 하나, 이 접선이 요거 지난다는 것에서 하나, 총 3개의 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그냥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3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 2,3 지나고 기울기는 F'이 테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1,3 지나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의 접선이라는 건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3을 지난다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하나. 그럼 지금부터 이제 fx 이렇게 미지수 3개 두고서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일. 그래서 요거 가지고 f2는 3이다라고 해서 요거 미분한 다음에 f'2는 0이다라고 해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기서 f-2 계산해서 넣고, 여기서 f'-2 계산해서 넣고, 요거. 그래서 얘네 3개 가지고 아래와 같이 잘 계산해주면 ABC가 나오면서 마무리. 계산, 요 정도 계산은 이제 고3인데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 되면 이거 잠깐 멈춰놓고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야.
유형 11. 두 점 P와 Q는 0초일 때 A는 위치가 1이고 B는 위치가 8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PQ의 시각T에서의 속도가 각각 이렇다라고 줬고, 이때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 두 점 PQ 사이의 거리라는 건 P의 위치 빼기 Q의 위치,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거리라는 건 반드시 절대값 개념, 반드시 절대값 개념. 이거 아차차 하면 안 돼. 아차차 실수라고 치부할 수 있는 개념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개념입니다. 거리는 절대값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P의 위치랑 Q의 위치라는 건 처음 위치 더하기 변위는 VTDT죠. VTDT. 그래서 그대로 요게 P의 처음 위치가 1이었으니까 처음 위치 더하기 속도 접근한 거. 이때 어딘가 그 처음으로 거리가 4가 될 때 그 시각을, 처음으로 거리가 4가 될 때 그 시각을 t = a일 때 라고 두고서, 그러면 이제 0초부터 a초까지 이것이 위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P의 위치, 같은 방식으로 이게 Q의 위치. 그래서 둘이 빼서 절대값.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얘가 4가 된다. 그러면 1에서 8 뺐으니까 마이너스 7. 얘네들은 정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얘네 둘이 빼서 정리한 거고. 그러면 절대값이 지금 4인 상황이니까 얘가 4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4인 거죠. 얘가 4이려면 이 녀석은 11이어야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4이려면 이 녀석은 3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풀면 되는데, 얘가 11이다를 풀면 요 3차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해서 A가 루트 11이라는 게 나오고, 우리 지금 A는 시각이니까 당연히 양수인 상태, 얘가 3이다라는 거 두고 풀면 3으로 조립제법해서 A가 3인 거, 음수인 건 역시나 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시각은 양수라서 A도 양수니까. 그러면 루트 11초랑 3초일 때 거리가 4가 된다는 건데, 처음으로 4가 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3초일 때, 이제 3초일 때까지 뭐 구하자고? P가 움직인 거리 구하자고. P가 움직인 거리는 P의 속도를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이 녀석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는데, 0초부터 3초까지, A가 방금 3인 거 구했으니까 어딘가 0초부터 3초까지.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왼쪽으로 간 면적, 요거는 오른쪽으로 간 면적. 그래서 왼쪽으로 간 거는 마이너스 붙여서 처리해주고, 오른쪽으로 간 거는 그대로 적분해주고, 계산해주면 32만큼 움직였다는 거 알 수 있다. 그냥 전형적인 문제인데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정리해보면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거는, 우리 위치라는 거는 처음 위치 더하기 변이라는 거. 변이라는 것은 그냥 속도를 뭐 절대값 같은 거 없고 그냥 속도 자체를 그대로 적분해버리면 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념, 거리라는 건 항상 절대값 개념이라는 거. 12. 첫째 항이 자연수 체크해야죠. 첫째 항이 자연수 체크하고 뭐 이런 규칙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A2랑 A4랑 더하면 40 된다. 아니 그러면 지금 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먼저 뭐냐면, 문제를 풀면서 A1부터 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물론 A1을 결국에는 찾아야 되지만 문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A1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스템은
내가 A2를 정하면 A4가 만들어질 테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굳이 A1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A2를 홀수냐 짝수냐로 정해서 A3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시 A4를 만들어서 둘이 더하는 게 40 되도록 만드는 거니까 처음부터 A1부터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결국 A2가 홀수인 경우랑 A2가 짝수인 경우로 나눠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A2가 짝수인 경우, A2가 홀수인 경우 자, A2가 홀수인 경우부터 하면 A2가 홀수니까 A3는 여기에 2A-1이 들어가서 A3는 이렇게 되겠고 이거는 짝수니까 A4는 여기다 집어넣고 A가 되겠죠. 그러면 A2 더하기 A4 얘네 둘이 더하면 40이라니까 계산했더니 A가 3분의 41 즉 자연수가 안 나오는 상태. 선생님 A2는 자연수라고 안 했는데 자 우리 A1이 자연수면 지금 이 시스템에서 A1이 자연수면 A2도 당연히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A2가 자연수가 나오지 않으니 3분의 41이면 A가 3분의 41이면 집어넣어서 A2가 자연수가 되질 않으니 여기선 나오는 경우가 없다. 그럼 다시 A2가 짝수인 경우 A2가 짝수면 여기 들어가서 A3는 A가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A4를 얘기하려면 다시 이 녀석이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구분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얘가 짝수라면 A3가 짝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A4는 여기로 계산해서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A2가 이렇고 A4가 이런 거니까 둘이 더해서 40이다라고 하면 이 A가 16이 나와서 A가 16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A2가 32라는 얘기. 자, A2가 32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A1을 구해야 될 테니까 A2가 32가 된다는 건 A1이 64여도 되고 혹은 A2가 32가 된다는 건 A1이 31이어도 되는 거. 그래서 A1이 이렇게 두 개 가능하다. 그럼 이번엔 여기서 A3 얘가 A가 홀수라고 한다면 A3가 홀수니까 A4가 위의 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럼 이제 얘랑 더해서 40 된다라고 하면 A가 13 다시 집어넣으면 A2가 26이라는 거 A2가 26이면 A1은 52일 수도 있고 25일 수도 있고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찾게 돼서 가능한 A1은 이렇게 4개 그래서 더하자고 했으니까 더하면 1번 전형적인 케이스 분류 문제죠. 근데 요거는 거의 매 모의고사마다 나오고 있는데 요 정도면 아주 적당한 그냥 지금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이 원하는 정도의 난이도로 잘 낸 문제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 13번이 제일 어렵다고 보는데 자, 봅시다. 두실수 AB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한다. 증가감소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도함수를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를 보고 나면 보니까 여기서 감소 여기서 증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음수 누가? f'x가 오른쪽에선 양수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음. 그래서 우린 일단 가볍게 이런 정보 f'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넣고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정보를 알아낸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음수, 여기서 양수라는 얘기를 해 볼 건데 요게 우리가 평범하게 보던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자, 나는 이 두 그래프를 관찰을 할 건데, 부호에 대해서 관찰을 해볼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네 둘을 이 부분만 보면 의미가 있거든요. 얘랑 얘는 요거 요런 관계라서 0이랑 마이너스 2a를 절편으로 갖고 대칭이 된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0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0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놈이 이렇게 생겼으면 한 놈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런 관계. 이런 관계의 두 그래프를 똑같이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한 거라서 지금 그림을 그려볼 거라면 이 마이너스 b, y는 마이너스 b가 마치 x축 노릇을 하면서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 관계다. 자, 이때 얘랑 만나는 게 마이너스 2a 0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랑 만나는 게 0 마이너스 2a일 수도 있으니 그림을 좀 구분해서 a가 양수라면 이런 상태일 것이고 a가 음수라면 이런 상태일 거라고 구분을 해서 본다. 그럼 이제 0보다 왼쪽에선 얘를 그리니까 이렇게 올 것이고, 0보다 오른쪽에선 얘를 그리니까 원래는 이건데 얘보다 오른쪽만 그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자, 이번엔 이거라고 한다면 0보다 왼쪽에선 요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만 그려야 되니까 이거 남기고 뒤집어 까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자, 이제 우리는 어쨌든 마이너스 1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x축이랑 만나는데, 또 그걸 기준으로 감소 증가이니까 예를 들어서 x축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음수, 양수인 거 좋은데 여기서 다시 음수가 돼버리니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선 계속 증가만 한다는 사실이 맞지가 않게 되는 거. 그럼 결국 어때야 되느냐?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만 여기서 음수 그리고 계속 양수가 유지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마이너스 2a라는 녀석이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된 거니까 음수 계속 양수인 거 유지되는 중, 그러니까 조건 만족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진 가능. 자, 그 와중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마이너스 1이 얘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까지도 좋은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제 요거 얘가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마이너스 b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요거는 중복되는 조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그 와중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해가지고 이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요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얘기해 본다면, a 더하기 b라는 건 b가 2a-1이니까 이렇게. 그럼 다시 우리는 이 녀석의 최대 최소는
얘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면 되어서 요 a의 값의 범위를 가지고 3a-1의 범위를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문제. 그래서 얘를 가지고 3a-1의 범위를 만들면 지금 이런 상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이런 범위 a 플러스 b가 이런 범위를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로 얘보다 왼쪽에서 x축이랑 교점이 있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음수인데 양수지만 여기서 또 음수가 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지 못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음수 계속 양수인 거 유지되니까. 그래서 이 그림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지금 여기서의 높이랑 마이너스 1일 때의 높이가 같은 것까진 괜찮아. 여기서의 높이가 마이너스 1일 때의 높이보다 높거나 같은 것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의 높이는 이 녀석의 x좌표가 마이너스 a일 테니까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일 때의 높이는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여기서의 높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의 높이, 그래서 크거나 같다를 정리해주면 a의 범위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a의 범위는 요것만 놓고 보자면 이제 근해 공식 써서 얘가 나오니까 이렇게 될 텐데, 우리 지금 a가 음수인 경우, a가 음수여야 마이너스 2a가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될 테니 a가 음수인 경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라는 건 b가 이렇기 때문에 3a-1로 볼 수 있고, 얘를 가지고 3a-1의 범위를 만들면 이렇게 된다. 마지막 하나의 경우가 더 있는데, 우리 지금 a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로 따져봤고 a가 0일 수도 있죠. 근데 a가 0이면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어차피 지금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어차피 최대는 얘가 될 것이고 최소는 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굳이 따져볼 필요 없는 경우라서 굳이 따져보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a 플러스 b의 범위는 요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일 큰 게 2분의 1, 제일 작은 게 요거. 우리 지금 이런 문항 스타일은 사실 익숙하지 않을 거야. 우리 평가원이 추구하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킬러 문제가 어떻게 아주 없어질 수 있겠어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안 내겠다는 것이지, 그 시험지 안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있기 마련일 테니까. 그러면 제일 어려운 문제라는 걸 이런 뉘앙스로 내겠다 싶은 것 같아요. 어떻게?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어떤 정형화된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황을, 그래프를 두고서 만들어가야 하는 이런 문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험지 중 13번이 잘 어려웠다고 봅니다. 14번. 두자연수 AB, 자연수 AB 체크하면서 fx 이렇게 주어졌는데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에서는 그림이 아주 정해졌으니까 먼저 그려놔 보면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에서는 이거 원래 y는 마이너스 8 두고서 이렇게 그려지는 애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은 3의 마이너스 11제곱이라서 이거 엄청 작은 수죠. 8에서 엄청 작은 수 뺐으니까 대충 그거를 7점 얼마라고 두고, 그래서 이 빵꾸뽕 7점 얼마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림일 텐데,
그리고 얘는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 보니까 집합 이 녀석 이것은 fx의 치역이죠. 이러한 정의역에서 함수값들을 모은 집합이니까 이러한 정의역에서 fx의 치역의 원소 중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범위가 이렇다. 자, 일단 모르긴 몰라도 k가 3이라고 한다면 치역 중에 정수가 2개 돼야 된다는 얘긴데, 자, 그럼 k가 3이라고 하면 3 이하의 범위에서 치역 중 정수가 2개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3 이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대충 어딘가 이렇게 3이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 3 들어가면은 7이 되죠. 그러니까 7점 얼마부터 7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이렇게 있지. k가 3이라고 하면 지금 치역이 7이라는 정수 하나를 갖게 되는데 2개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쪽에서 1개의 정수가 더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쪽에서 1개의 정수가 더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k가 4보다 작은 순간까지도 2개가 유지가 된다? 그런데 잠깐 4가 어디인가 하고 찍어봤더니 여기다 4를 넣어주면 이게 5가 돼. 그럼 뭐야? 4보다 작아. 어쨌든 그러면 4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 어딘가 6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k가 3일 때는 7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지. 총 2개 되려면. 그런데 k가 4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2개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여기 6이 포함이 되어도 그 2개인 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x가 k보다 작은 구간을 보게 되면 이쪽 그림은 어차피 계속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k가 3일 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거 하나랑 여기서 이미 하나가 있다는 건데 6을 포함시켜도 여기 있는 그 하나랑 3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6을 포함시켜도 여전히 2개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그 1개가 6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여기서 6이 있었기 때문에 6, 7로 2개고 6이 추가돼도 여전히 6, 7로 2개인 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여기서 될 수 있는 y좌표 중정수죠. 중정수는 6으로 1개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보니까 이렇게 y는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니까, 그러면 어딘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8보다 왼쪽에서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정수가 6 하나여야 된다 라는 거는, 일단 이 b가 1이 돼버리면 6 하나만 있을 수는 없죠. 6이 들어가는 순간 그 밑으로도 다 있을 테니까 1, 2, 3, 4, 2, 3, 4, 5가 다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또 6이면 점근선이니까 6을 또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6 하나만 딱 가지려면 얘가 5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렇게 5가 돼서 이렇게 가면서 여기 어딘가 6을 하나 갖고 더 7 같은 거 이제 더 들어가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b가 5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시 그래서 b가 5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우리 마이너스 8을 넣었을 때 이 안에 6이라는 정수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즉 여기 마이너스 8이 들어갔을 때 얘는 6보다는 위에 있어야 될 텐데
포함하고 있으니까 6이랑 같은 것까진 오케이.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8을 넣은 게 이 값이니까 얘가 6이랑 같거나 크거나 같다가 되고 여기에 6만 있어야지 7이 더 들어가면 안 되니까 7은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값이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상태여야 6 하나만 들어있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해주면 A가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A는 8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번 최고 제한계수가 1인 3참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다라고 하는데 fx가 0이 아니라면 이런 함수가 되고 fx가 0이라면 gx는 그냥 3이 된다. 자 근데 보니까 어쨌든 fx는 3참수니까 이것도 연속, 이것도 연속, 이것도 연속. 그 얘는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그린다고 했으니까 얘는 연속. 그럼 다시 지금 이 말은 gx가 3에서의 극한과 3에서의 함수값이 같지 않다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을 해서 같아졌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gx는 x는 3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 지금 불연속이려면 fx가 0 되는 순간에서 불연속이 될 테니까 x가 3이면 fx가 0이 된다. 즉 f3은 0이다 라는 결론 낼 수 있고 f3이 0이라는 얘기는 x가 3일 때 이 g3이라는 건 이런 상태에 해당한다는 거니까 g3은 3이다. 얘는 2가 되면서 이 값이 2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x를 3으로 보내면 f3, f6, f3 더하기 1 근데 f3이 0이라 그랬잖아. 뭐 요거는 이제 0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겠고 그럼 지금 분모가 0인데 어쨌든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되겠지. 즉 f6이 0이어야 된다라는 결론. 그럼 우리는 여기서 fx를 3이랑 6 넣으면 0이니까 요거 두 개랑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몰라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고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퐁당퐁당 집어넣는데 집어넣고 약분하고 x-3으로 좀 다시 보내보면 3-k 되겠고 마이너스 3 되겠고 요거 3 되겠고 요거 6-k 되겠고 여긴 뭐였어? 여긴 fx 더하기 1이니까 x3으로 가면 여기 이제 f3 더하기 1 되는 거고 f3은 0이니까 그냥 이 자리에 그냥 1이지. 그래서 얘가 뭐다? 2다. 풀어주면 k가 나오고 fx 완성된다. fx 완성됐으니까 g5라는 건 여기다 5 놓고 구하는 거라서 그냥 또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 오히려 15번이 훨씬 쉬웠죠. 이제 여러분들은 번호대를 보고 어려운 문제라고 짐작해서는 안 돼요. 자, 16번이 이 제곱인데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요거 옆으로 보내서 다시 위로 올리면 이렇게 이런 문제는 진수 조건 신경 써야 되죠. 그래서 이 방정식 풀어가지고 6이랑 마이너스 2 나왔는데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1보다 커야 돼서 6이 되는 거. 자, 이거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k는 1부터 10까지 bk가 34인데 요게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 이거 별이라고 두면 이렇게 그래서 별이 마이너스 14 요거는 10 빼기 마이너스 14 되는 거니까 24. 자, 이거 곱미분해서 1 넣으면 30이다 계산하면 a가 5가 나오는 거고 자, 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어쨌든 교점 구해야 되니까 봤더니만 이렇게 0이랑 2에서 0에서 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건 이렇게 두 개 빼가지고 요 차이 함수가 x축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게 x축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 구하자는 거구나.
여기는 이제 이 3차 함수가 접선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공식 써주면 12분의 최고차항에다가 여기 간격의 4제곱 공식 써주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20번. 자, 기본적으로 요 길이 2랑 요 길이 1이라고 각도 다 줬고, 그래서 이 녀석의 외접은 여기 있고 그 반지름 R1, 이 녀석의 외접은 여기 있고 반지름 R2 구하는 과정이네. 친절하잖아. 되게 친절해. 자, 삼각형 BCD에서 여기서 사인 법칙 썼대. 쓴 거야 말 그대로. 이 R1은 사인 4분의 3파이분의 BD. 그래서 R1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고, 똑같이 여기서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겠지. 이 R2는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BD. 여기 있던 거를 이제 2로 나눠서 이가 여기가 있는 거. 그래서 얘가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ABD에서 코사인 법칙 쓰지. ABD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그냥 말 그대로 쓰면 되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거 못 채우면은, 사실 이걸 못 채우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BD 제곱이 7이구나. 그럼 우리 여기서 얘네 둘이 곱하자는 거니까 보니까 그래서 2분의 루트 2 곱해가지고 6분의 루트 6 되겠고, BD는 두 번 곱했으니까 여기 BD 제곱인데 BD 제곱 7이라고 구했으니까 이렇게 가나다에 들어가는 거 다 구했으니까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 특별할 게 없죠. 21번. 자, 우리 지금 이 시험지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본다면 약간 자연수 조건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만들었다.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보인다 라는 게 특징인데, 21번. 모든 항이 자연수 체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등차수요 하면서 H는 13의 배수 뭐 이렇대. 이건 지금 특별히 뭔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써볼 거야. 근데 여기서 그냥 써본다는 개념, 그냥 써본다라는 그 개념, 그냥 써보면 문제가 풀리겠다라는 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다 여기서 나오는 거다. 이미 이 문제는 지금 문자가 2개만 쓰이면 되지. 등차수열의 초항과 공차. 근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초항도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일 테지. 그래서 여기서 A 플러스 6D가 13의 배수다 라고 할 얘기가 있고, 이것도 어쨌든 A랑 D로만 구성이 될 테니까 그것이 644다 라고 하면 뭔가 자연수니까 한 땀 한 땀 넣어가면서 일일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지금 뭐 한 거냐? S1 더하기 S2, S3, S7까지 계산했는데 A1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지. A1은 7번 나오겠지. A2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S6까지 A2가 있겠지. A2가 6개. A3는 여기가 아니었고 여기서 있지. 여기 얘까지 있지. S2부터 S7까지 A2가 있겠지. A3는 S3부터 S7까지 있겠지. A3는. A3가 5개. 그 같은 맥락으로 A4가 4개, A5가 3개, A6이 2개, A7이 1개. 열심히 더해 제낀 게 644다. 약분 쳐주면 요렇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A 플러스 6D가 13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근데 A랑 D는 지금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해보면 금방이다.
원래 이렇게 푸는 풀이기 때문에 이런 풀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말고 뭔가 더 특별한 풀이를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산. 문제에 나오는 정수, 자연수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풀이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 명심해 줄 것. 한 땀 한 땀 하면서 되는 경우를 찾으면 이럴 때 a 플러스 6d가 13의 배수가 되면서 초항이 15고 공차가 4니까 두 번째 항은 19라고 대답이 된다. 22번도 되게 쉬웠어요. 두 다항함수 fx, gx 이제 뭐 형식적인 얘기들 쭉 주면서 자 요거 거의 뭐 기계적인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양변 x에다가 1 대입해서 이렇게 그리고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부정적분 해주면 4x 플러스 c에서 얘를 적용해서 바로 적분상수까지 찾아 놓은 거고 얘를 다시 부정적분 해주면 라지 fx가 되면서 적분상수는 일단 c1이라고 두고 나는 뭐냐? 나는 이건 눈썰미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정도 눈썰미는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봐야 돼. 자, 여기에는 이걸 미분한 거지. 그래서 지금 얘가 이 좌변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좌변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적분하고 싶지. 양변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면서 또 다른 적분상수 C2의 등장. 자, 그럼 지금 라지 fx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둘 다 다항함수니까 그럼 라지 gx도 다항함수면서 이게 2차니까 얘도 2차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항등식을 쓰겠다. 라지 gx를 이렇게 둘 것이다. 왜? 일단은 2차항의 개수는 x제곱일 수밖에 없겠지. 얘만 봐도. 1차랑 상수는 모르니까 a랑 b라고 두고 지금부터 요거를 열심히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정리해서 얘랑 개수 비교하면 요거는 이미 맞춰 놓은 거고 얘가 1이어야 되겠고 얘가 0이어야 되겠지. 2차항 없으니까 얘가 1이어야 되겠고 얘가 C2랑 같아야 될 테니까 그것들 열심히 계산해주면 다 나오면서 gx가 완성. 문제에서 요구한 얘는 g3-g1이니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2번도 특별히 뭔가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 사용될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되게 어려운 생각 그런 것들은 없어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13번이 가장 어려웠다고 보고 그래서 충분히 다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들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다. 고생하셨습니다.